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데칼코마니의 생활을 했어서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. 아 진짜요? 네.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가?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샤 제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사였던 이은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제나가 미대생인데도 수능 엄청 잘 봤더라고요. 또 스샤의 정시하면 저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둘이 수능 꿀팁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. 네. 가볼까요? 고고! 저는 제 마지막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부터는 계속 문제를 많이 풀면서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그대로 해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중요했던 건 제가 저를 문제에 많이 노출시켰던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양치기 하면은 많이 풀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계속 제 약점을 찾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저를 격투에 노출시켰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계속 싸우러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기 준비할 때도 꾸준히 해왔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오답 노트를 좀 꼼꼼히 했거든요. 그냥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.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이 문제에 대한 지엽적인 내용들도 하지만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태도들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수능 얼마 남지 않았을 때나 당일날 아침에 이 오답 노트를 보면서 막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. 태도에 대한 오답을 했던 네. 거네요. 와 진짜 좋다. 이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가? 이건 제가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제가 수특이랑 수능 완성을 진짜 늦게 봤거든요. 진짜요? 네, 제가 10월 거의 실기 끝나고 나서 보기 시작해서 딱 이 시기쯤이네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저같이 좀 아직까지 수특을 못 보신 분들 위해 팁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어요. 그쵸. 작품의 줄거리나 내용들을 좀 제대로 익히고 가서 수능날 이걸 봤을 때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특히 산문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나 등장인물까지는 최소한 익히고 갔고 그리고 운문은 시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뭐 전반적인 분위기, 정서, 태도 이 정도는 꼭 알고 가가지고 수능 당일날에 문제를 봤을 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저도 지금 맨날 과외생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거든요. 못 봤으면은 분석서나 요약서라도 사서 봐라. 맞아요. 과외가 필요 없는 모범생 같아. 그러니까 잘 보지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기출도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. 맞아요. 네, 제나는 기출은 열심히 안 썼어요? 저도 국어 기출은 진짜 필수니까 꼭 했죠. 그리고 기출을 다 풀고 나서는 사설 모의고사들도 많이 사서 많이 풀고 분석하고 그랬습니다. 저는 약간 다르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사설은 평가원이랑 말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던 것 같고 계속 기출 보면서 평가원의 말투는 어떤가? 평가원이 어디서 오답을 내는가? 이런 걸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기출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. 네. 이것들은 그냥 계속 여러 번 봤던 건가요? 네,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네. 하더라고요. 정시생들은 이제 기출이 정해져 있고 똑같은 공부만 1년 내내 할 텐데 더 할 게 있냐?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, 있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건 3개년에 6구 수능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5년 정도? 근데 저는 2008년? 막 2009년? 막 이때 것도 좀 봤던 것 같아요. 7살 때. 노래도 왜 이렇게 잘하지? 나도 10살이었지? 수학은 제가 딱 이 시기에 왔는데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어떡해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막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옛날에 풀었던 것들 중에 틀렸던 것들을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또 열심히 했어요. 중요하네. 네, 오답 노트 중요합니다. 우선 제가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제가 틀렸던 것들이니까 취약한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만든 거를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동할 때 틈틈이 풀어서 익히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오답 노트에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은 절대 안 틀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저처럼 공백기가 길었던 분들 말고도 지금 시기도 뭔가 막 새로운
해놓은 걸 하기보다는 막 다져나가는 단계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완전 동감해요. 네. 진짜 앞에 그 공백기가 길었어도 금방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도 그렇고,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동감해요. 왜냐하면 제가 반수도 해봤잖아요. 네. 6개월, 7개월의 공백기가 있어도 결국 다시 공부하면 금방 다시 생각나더라고요. 맞아. 근데 새로운 거 시작했어 봐.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. 그러니까 완전 효율적으로 공부 잘한 것 같고,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거 하면은 다시 적응하는 그 시기가 꽤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지금은 하던 거 계속 하고 약점을 조금 보완하는 제나의 공부법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처음에 실기 끝나고 왔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한두 과목만 계속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던 적도 많았거든요. 왜냐면 다시 막 기억을 리마인드 해야 되니까.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부터는 하루에 최대한 전 과목을 다 보려고 했어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중요하죠. 그래서 꼭 전 과목을 보려고 했고, 저는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채점을 하거나 오답을 그 시간에 했거든요. 그러면 시간이 약간 테트리스처럼 맞춰 들어가면서 절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게요.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집중하는 체력을 늘리라고 하거든요. 공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맨날 10분 뛰던 애들이 1, 2분씩 더 늘려가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더 잘 되듯이 집중 체력을 높이는데 진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리고 5시 이후 저녁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취약했던 점들을 보완해 나가거나 아니면 앞에 이제 오답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다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. 저도 이제 외국어를 보기 전 시간인 5시까지는 꼭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약점 보완이나 기출 분석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5시 전까지는 절대로 보는 습관을 들이거나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게 관건. 아니 제가 사실 저도 구독자였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. 그래서 저 그거 다 왔었어요. 아, 진짜? 레시피 이거면 찐이야. 레시피 알면 찐이라고. 네. 커피 막 통일하는 거랑 그다음에 화장실 가는 시간 거 통제하는 거랑 보면서 영어로 열심히 그럼. 따라했습니다. 잘 봤지. 수능 마스터지. 그리고 30일이면 4주잖아요. 저는 이 4주를 또 잘라서 다르게 생활해야 된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제 4주부터 2주까지는 아이들이 못 본 게 많고 또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밤을 새게 돼요. 4주에서 2주까지는 괜찮은데요. 2주부터는 체력 관리도 실력이기 때문에 잠도 충분히 자고 더욱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DM이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였어요. 지금 시기 아니면 다른 DM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 시기에는 멘탈 관리법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나 지금까지 뭐 했지? 왜 이 문제 또 틀리지? 나 발전한 게 없는 것 같은데? 1년 헛살았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는 좌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문제 틀렸으면 오히려 좋은 거지. 수능장 가서 틀렸으면 어떡해요. 지금 틀려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졌다는 거에 감사하고 이것은 신이 나를 도운 것이다. 진인사 대천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든님 말 듣고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이, 여러분들이 막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거는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오히려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내가 뭔가 목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. 맞죠. 그래가지고 저도 고1, 2 때는 막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되게 막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랬는데 고3 때는 이거 내가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던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면서 멋진다. 네. 오히려 막 더 으쌰으쌰 하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자기 합리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어쩌겠어요. 지금 시기에는 어떻게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겨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좌절해하지 마시고 나는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수능이 30일 남았다고 하면 진짜 짧은 것 같잖아요. 근데 사실 저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백지 상태에서 수능 111까지 만든 게 딱 저도 30일이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가장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
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한 게 없는 것 같다. 나 1년 헛보낸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내일 당장 그냥 수능 봐버렸으면 좋겠다. 끝났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기인데 어차피 수능은 30일 뒤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일 남은 거니까 제나가 말한 대로 그 마음가짐을 갖고 주체적으로 수능 멱살을 내가 잡는다. 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태도로 이제 수능 잘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네. 동문으로? 후배로?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수능 대박 나셔! 안녕!